미군은 2025년 1월 이후 중동에서 최대 규모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예멘의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후티 반군 중 노심 3명이 사망하고 9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군은 지휘센터, 드론 인프라, 무기 제조 시설, 다수의 무기 저장고 등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의 캠페인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해상 교통 및 군사 자산에 대한 후티 반군의 대담한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부터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미국 상선과 군함을 무인 항공기, 미사일 및 기타 무기로 공격하는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예멘 서부 해안의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러한 공격은 중요한 글로벌 무역로를 교란하여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과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일환으로 FA-18 슈퍼 호넷은 후티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서 정밀 타격과 공중 우위를 제공하여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은 왜 다른 항공기가 아닌 이 항공기를 후티 공격에 사용했을까요? FA-18 슈퍼 호넷에는 다른 전투기에는 없는 장점이 있나요? 이 항공기가 미국의 군사작전에서 어떻게 가장 잘 배치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세요. FA-18 슈퍼 호넷이 후티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격을 개시합니다. 2025년 3월 15일 FA-18 슈퍼 호넷이 USS 해리 S 트루먼호의 갑판에서 천둥을 치며 예멘 전역의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군의 공습은 수개월에 걸친 상업용 선박 공격 이후 후티 반군의 역량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USS 해리 S 트루먼호는 야간에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홍해해사 오웨이커 비행 갑판에서 최소 12대의 FA-18 슈퍼 호넷이 이륙하는 동안 어둠이 엄호를 제공했습니다. 전투기들은 굉음을 내며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전투기의 실루엣은 달빛이 비치는 지평선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샌콤은 이 전투기들이 트루먼호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항공모함이 국제 해역에서 전력을 투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야간에 이륙함으로써 전술적 이점을 얻었습니다. 적의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숨어 있으면서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샌콤은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을 떠날 때 이를 대규모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시기는 후티 지도부가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위협한 직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임무는 엄격한 지침에 따라 정밀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륙 12시간 전부터 임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임무와 목표를 논의한 후 위협과 목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최종 브리핑은 출발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으며 조종사들은 이륙 1시간 전에 항공기로 향했습니다. 각 임무는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적진 상공을 정밀하게 탐색하고 표적을 식별하고 무기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에서는 전방 항공 관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사전 임무, 인텔리전스와 기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항공모함 항공대를 지휘하는 해군 대위 마빈 스콧은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작전 후 철저한 디브리핑을 통해 작전을 검토하여 전술을 개선했습니다. 스콧은 우리가 공격하려던 모든 목표물을 파괴했다며 임무의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 책임자인 알렉수스 그린케비치 공군 중장은 첫 번째 공습이 여러 곳에서 3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은 3월 16일까지 계속되었고 해상 운송을 위협하던 후티 반군의 본부, 무기 저장 시설, 탐지 시스템 등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드론 CBM대와 탄도미사일 알바를 USS 해리 S 트루먼호와 항모 타격단을 향해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미군은 모든 위협을 요격했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10대의 드론을 격추하고 해군 FA-18이 1대를 파괴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해군 함정을 위협하지 않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기는 이착륙을 계속했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A-18 슈퍼 호넷은 이러한 작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덕분에 탐지를 피하면서도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FA-18 슈퍼 호넷의 첨단 설계 요소는 예멘 공습의 정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99년 F-14 톰캣을 대체하기 위해 군에 도입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체 임무 스펙트럼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A18 슈퍼 호넷 디자인으로 수술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 슈퍼 호넷의 외과적 타격 능력은 능동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레이시오니 블록 2 생산에서 제작한 APG-79 레이더는 조종사가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공대공 및 공대지 공격을 동시에 실행하는 동시에 장거리 대치 범위에서 고해상도로 지상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저고해선 탐색 및 추적 블록 2 시스템은 능동형 전자 스캐너 어레이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장거리에서 공중 표적을 탐색, 탐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 레메온 제독은 저고해선 탐색 및 추적은 무선 주파수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승무원들이 반응 시간과 생존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팅 첨단 표적 포드는 슈퍼 호넷에서 최초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포드의 전자광학 저고해선 센서는 여러 파장의 HD 비디오를 제공하여 감시 및 표적 추적 임무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해군 비행사들은 이제 포드의 디지털 비디오, 자율 표적 추적, 레이저 센서 덕분에 육지와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슈퍼 호넷의 트윈 엔진 설계는 항공모함 기반 작전, 특히 적진 상공에서 장시간 비행해야 하는 군사 공격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항공기는 F404 엔진 오리지널 모델 또는 더 강력한 F414 엔진 EF 변형을 사용하며 각 엔진은 최대 22,000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합니다. 단일 엔진 전투기는 이 이중 엔진 구성의 이중화 기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최신 제트 엔진은 1970년대 엔진보다 더 안정적이지만 물 위에서의 작전에서는 여전히 이중화 요소가 상당합니다. 슈퍼 호넷은 엔진 하나가 손상되어도 계속 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홍해 상공에서 장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공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FA-18의 설계는 유지보수 효율성을 우선시합니다. 다른 해군 공격기보다 정비 빈도가 3배나 적고 정비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엔진이 기체에 단 10개 지점만 연결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4명으로 구성된 팀이 20분 만에 엔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FA-18 EF 슈퍼 호넷의 인상적인 탑재 능력은 예멘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투기 호위 및 자기 방어를 위한 공대공 미사일, 정밀 타격을 위한 공대지 미사일, 다양한 정밀 유도탄, 근거리 교전을 위한 20mm M61A2 로터리 캐논을 포함하여 최대 1750파운드의 외부 적재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슈퍼 호넷은 기존 호넷보다 33% 더 많은 내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임무 수행 범위가 41%, 내구성이 50% 향상되었습니다. 조종사가 국제해역의 항공모함 위치에서 예멘 내부 깊숙한 곳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된 사거리는 오늘날의 군사공격의 필수적인 요소로 입증되었습니다. 항공기가 사용하지 않은 연료와 탄약을 싣고 항공모함으로 복귀하는 복귀 기능은 9,000파운드에 달하는 무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종사는 날씨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주표적과 교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FA-18의 다목적성은 후티 목표물에 대한 복잡한 군사작전에 완벽합니다. 한 대의 항공기로 전투기 호위, 정찰, 근접 항공 지원,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지휘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투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최근의 군사 공격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FA-18 슈퍼 호넷의 초음속은 2025년 3월 예멘 작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군 전투기의 빠른 표적 개입이 작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현대 군사작전에서 속도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FA-18 슈퍼 호넷 스피드로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FA-18 EF 슈퍼 호넷의 최대 속도는 마하 1.6 시속 약 727마일에 이릅니다. 일부 기종은 마하 1.8 시속 약 1381마일까지 속도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 덕분에 조종사들은 후티 반군의 방공망을 뚫고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한 해군 비행사는 적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게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속도 우위는 특히 후티군이 최초 공습이 시작된 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할 때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에서 초음속은 적의 의사 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티군이 미국의 첫 번째 공격 이후 11개의 드론과 1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FA-18 조종사들은 이러한 위협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위치를 변경하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슈퍼 호넷의 속도는 임무 수행 중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조종사들은 군사 계획가들이 압축 공격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 고속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 지역에서 즉시 출발하여 지상 기반 위협에 대한 노출을 줄였습니다. 임무는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종사들은 목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유지했습니다. 이 전략은 방어 사격에 더 오래 노출되는 느리게 움직이는 공격기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후티군이 많은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중 단 한 대의 FA-18도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FA-18EF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연료 효율성을 보여주며 이는 예멘 캠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슈퍼 호넷의 전투 사거리는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발로 약 1115해리, 약 23446km에 이릅니다. 표준 전투 장비인 AIM-9 X 사이드와인더 2발, AIM-120, AIM-람 2발, 2000파운드 정밀 유도폭탄 2발, 480갤런의 중앙선 투하 탱크로 약 1988해리, 약 2200km의 항속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사거리 덕분에 미군은 국제 해역의 항공모함 위치에서 예멘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USS 트루먼호는 예멘 해안선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여러 번의 공중 급유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 호넷의 비행 성능 자문 시스템은 조종사에게 최적의 순항 설정에 대한 즉각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승무원은 필요한 경우 회피 기동을 위한 충분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USS 트루먼의 위치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고 슈퍼 호넷의 속도는 조종사들이 시간에 민감한 목표물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러한 항모 기동성과 항공기 속도의 조합으로 인해 후티군이 작전 내내 따라잡을 수 없는 작전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홍해 작전은 적의 포격을 넘어선 극한의 도전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2025년 3월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수행하면서 위험한 환경 조건 속에서 항공기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해군 비행사들은 기상 패턴, 어둠, 작전 지역에 제한된 지형 등의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조종사들이 홍해의 까다로운 기상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일럿들이 까다로운 홍해의 기상 조건을 극복합니다. 어둠은 미군의 공습에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지만 조종사들은 뛰어난 숙련도가 필요했습니다. 3월 15일, 20여 대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야간 업무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첨단 야간 투시경 시스템과 특수훈련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각 임무는 이륙 약 12시간 전부터 시작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팀원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훈련에 참가한 한 해군 비행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태도는 해군 비행사들이 야간 작전을 위해 얼마나 집중적으로 준비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은 가시성이 낮은 시나리오를 위해 수백 시간의 시뮬레이터 시간을 투자합니다. 오늘 미군의 야간 공습으로 조종사들은 레이저 집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당시를 뇌리에 영원히 새겨질 수많은 광경과 소리가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감각 과부하를 처리하면서 즉각적인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야간 작전으로 인해 후티군은 접근하는 항공기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조준하고 조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힘든 도전은 임무를 마치고 USS 트루먼호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흔히 통제된 충돌이라고 불리는 항공모함 상륙은 밤이나 악천 후에 더욱 위험해집니다. 예멘 북부 해안에서 불과 200마일 떨어진 홍해의 좁은 지형 때문에 항모 타격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상선, 소형 선박, 군사 자산으로 가득한 혼잡한 전장 속에서 항공기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바쁜 환경으로 인해 위협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20초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경 USS 게티즈버그가 FA-18FE 실수로 발포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혼란 속에서도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군 비행사들이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FA-18 슈퍼 호넷은 2개의 엔진이 물 위를 비행하는데 중요한 백업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을 지원하는 헬리콥터 승무원들도 똑같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알렉스 모건 해군 중령은 구조 헬기가 항공모함에서 가장 먼저 이륙하고 가장 나중에 착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헬기는 추락한 조종사들을 구하기 위해 작전 내내 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작전의 모든 부분은 가장 숙련된 해군 비행사조차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은 해상 이동 기지일 뿐만 아니라 공군 전력의 중심지로서 군사작전에서 독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미 해군은 FA-18 슈퍼 호넷과 같은 전투기를 받아 어디든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의 고정기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밀 공습을 수행하며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기반 작전은 고유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USS 해리 S. 트루먼호는 국제 해역에 배치되어 지상 기반 항공기 작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주권적인 이동식 공군기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FA-18 슈퍼 호넷은 2025년 3월에 완전한 작전 자유를 가지고 공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항공모함은 해상에서 주권적인 미국 영토로 존재합니다. 미군은 종종 지상 공군력을 제한하는 정치적 제약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퇴역 해병 장군, 미 중부사령부를 이끌었던 프랭크 맥켄지 예비역 해병대 대장은 항공모함은 기동성과 민첩성을 갖추고 접근, 기지 또는 상공 비행 제한이 없는 공격 플랫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항모 타격 그룹은 예멘 해안선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홍해 북부에서 이동 가능한 위치를 유지하여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공격 그룹은 대부분의 후티 반군 탐지 시스템의 탐지 범위를 벗어나면서 FA-18 전투기를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유지했습니다. 전자 대응 시스템은 항공모함의 보안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 복잡한 전자장치는 적의 레이더, 소나미 쪽에선 탐지 시스템을 속입니다. 항공모함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이러한 시스템이 결합되어 후티 반군은 공격 그룹의 위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USS 트루먼호에 대한 공격을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사령부는 단 한 대의 미사일이나 드론도 항모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항모 타격 그룹의 방어 시스템이 모든 위협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대공 방어 임무를 맡은 해군 FA-18 전투기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항공모함의 빠른 이륙 능력은 또 다른 핵심 전술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FA-18은 순간적으로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예고 없이 공습이 이루어져 후티군의 방심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국과 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상 작전과 달리 항공모함은 첩보원이 표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FA-18이 대한 미사일을 준비하는 후티 지도부를 포착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CENTCOM은 해군 FA-18이 아이젠하워호에서 굉음을 내며 발사를 준비하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후티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는 국경을 넘지 않고 신속하게 타격 거리 내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상기지에서 고정된 경로를 추적하는 후티 방공망을 압도합니다. 후티 방어는 18발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과 10발의 드론을 USS 트루먼호에 발사하며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의 방어망과 전투기 스크린은 모든 위협을 막아냈습니다. 전투기는 공격 그룹에 접근하는 드론 12대를 격추했습니다. 나머지 미사일은 무사히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항공모함 작전의 이러한 독특한 이점은 홍해 지역의 전력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해군 항공이 전 세계 미군 전력에 여전히 필수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3월 15일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FA-18 EF 슈퍼 호넷은 미국 해군 항공의 초석을 상징하는 기종입니다. 미국이 이번 작전에 슈퍼 호넷을 선택한 것은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 탐지를 피하고 효과적으로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분쟁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다음 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 수석 대변인 션 파넬은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면 미국의 공격 작전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작전이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단발적인 공습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작전의 접근 방식은 이전 행정부의 전략과 다릅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표적을 사용하며 작전 지휘관에게 더 큰 표적 지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국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군이 후티군 공습에서 FA-18 슈퍼 호넷보다 잘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항공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섹션에 의견을 공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